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런데 그 위로 거침없이 찬물이 쏟아집니다. 따뜻하게 속을 달래야 할 밥은 순식간에 차갑고 뻣뻣하게 식어버리죠. 옆에 놓인 진한 고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궁들은 온기가 완전히 가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만약 이대로 먹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밥상을 마주한 이는 다름 아닌 조선의 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의 존재. 그런데도 그는 평생토록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라상 위에는 팔돼서 갓 올라온 귀한 산의 진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정작 왕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왕은 매일 반복되는 이 모욕적인 밥상을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을 엎으며 분노하지도 상궁들을 의심하지도 않았죠. 그저 체념한 듯 아무 말 없이 그 차가운 밥알을 씹어 삼켰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수라간 상궁들이 단체로 반란이라도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왕을 향한 지독한 학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괴한 식사 풍경 너머에는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왕이 스스로 선택한, 아니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왕에게 따뜻한 음식이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실록의 기록이 이를 증명하죠. 문안을 온 문정왕후가 건넨 따뜻한 떡, 그걸 받아먹은 인종은 그 자리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며칠 뒤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하니 더욱 소름 돋는 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기가 올라가면 비로소 치명적인 독성을 뿜어내는 것. 냄새도 색깔도 없는 그 은밀한 암살자. 그래서 상궁들은 일부러 음식을 차갑게 식혀야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은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음식을 식힌다고 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상궁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미묘한 눈빛과 수신호,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기괴한 배식 순서, 그리고 그릇 밑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진 정체불명의 흔적들까지. 왕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밥상이라는 이름의 사형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 왕의 밥상이 차가워졌을 때 궁궐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독사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그래서 왕은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포기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음식은 아예 수라상에 올리지도 못하게 했죠.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모든 음식을 얼음장처럼 식혀서 안전하게 올렸는데도 왕들이 이유 없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날은 멀쩡히 수라를 들던 왕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어떤 날은 식사를 무사히 마쳤다며 안도하던 왕이 그날 밤 침전에서 갑자기 흑빛 피를 토하며 사경을 헤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열에 반응하는 독이라면 애초에 작용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죽음의 릴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구중궁궐의 깊은 밤, 궁인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어쩌면 음식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히 그 누구도 이 불길한 추측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의심의 칼끝이 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궁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 식재료를 다듬고 은수저를 꽂아 몇 번이고 독의 유무를 검사합니다. 그 숨막히는 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한 음식만이 왕의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맹독은 어느 틈을 타고 들어온 걸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록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라간에서
안전하다고 최종 확인된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가 그 밥상에 손을 뻗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 아주 짧은 공백의 시간, 바로 그 찰나에 왕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무언가가 은밀하게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과연 이 섬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모른 척 연기해야만 했던 걸까요? 한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조선의 왕이 마주했던 건 단순한 식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암살자의 식탁 앞에 무방비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과연 지존의 곁에서 그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던 그 그림자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왕의 식탁에서 가장 가까운 곳, 왕이 은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 음식을 맛보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기미상궁입니다. 그녀는 독으로부터 왕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왕이 온전히 자신의 목숨을 내맡기고 신뢰해야만 하는 단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틀어보면 이것만큼 기묘한 일이 없습니다. 왕의 코앞에서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가장 먼저 음식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 만약 누군가가 작심하고 왕을 독살하려 든다면 이 기미상궁의 자리만큼 완벽하고 매혹적인 암살의 명당이 또 있을까요? 실제로 당시 권례에서는 기미상궁의 뒤를 의심스럽게 좇는 시선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권한을 가진 위치였으니까요. 여기서 실록을 더 깊이 파고들면 이상한 점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몇몇 독살 의심 사건에서 왕이 쓰러지기도 전에 정작 음식을 맛본 기미상궁이 먼저 극심한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음식을 입에 댄 사람이 먼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기미상궁 본인이 암살자였다면 어째서 자기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멍청한 짓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녀조차 이 거대한 죽음의 덫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그저 장기판의 말처럼 희생당했다는 뜻일까요? 궁궐을 짓누르는 공기는 날이 갈수록 탁하고 불길해졌습니다. 식재료가 가마솥에서 끓여지는 순간부터 왕의 화려한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 짧은 여정 동안 너무나도 많은 궁인들의 손과 시선이 얽히고 설켜 있었죠. 범인들은 바로 그 통제 불가능한 짧은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독을 타넣고 있는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탈 없이 평화롭게 식사가 끝났는데 바로 다음 날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에서 치명적인 독이 발견된 겁니다. 식재료도 불의 세기도 요리한 상궁도 모두 같았는데 결과는 삶과 죽음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특정한 순간만을 노려 사냥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일까요? 아마도 왕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미상궁이 눈앞에서 음식을 삼키고 멀쩡히 서 있는 걸 보고 나서도 선뜻 숟가락을 집어들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한번 안전하다고 판명난 음식조차도 자기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극도의 신경소외약 상태였던 거죠. 당시 조선 왕실이 마지막까지 부여잡았던 생명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그릇과 은수저죠. 치명적인 독이 닿는 순간 새카맣게 변해버린다는 맹신. 그런데 어느 날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왕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왕의 식탁 위. 은수저는 아무런 반응 없이 맑은 은빛을 띠고 있었고 은그릇 역시 평소처럼 깨끗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뜨거운 열기를 식혀냈고 기미상궁이 목숨을 걸고 확인했으며 은수저로 수십 번을 찔러봤는데도 왕은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권례 수사 과정에서 소름 돋는 진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문제가 된 그날의 식탁을 샅샅이 뒤진 결과 독의 흔적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담고 있던 그릇의 겉면에서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닦인 다른 그릇들에서는 아무런 독성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그릇은 왕을 죽일 무기였고 어떤 그릇은 평범한 식기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엇나간 걸까요? 궁궐은 패닉에 빠졌고 이때부터 왕의 식탁을 둘러싸고 또 하나의 편집증적인 규칙이 생겨납니다. 음식이 주방을 떠나 침전으로 오는 동안 누가 언제 마지막으로 저 찬압에 손을 댔는가, 그 짧은 시간에 행적을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공간적인 배경을 떠올려 보시죠. 수락 안에서 왕이 머무는 침전까지의 거리는 자그마치 500m에 달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도 한참을 걸어야 하는 이 기나긴 거리가 왕의 밥상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게 만든 물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500m 사이에 사관의 붓끝조차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침묵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둠이 깔린 복도, 겹겹이 이어진 문을 통과할 때마다 수락한 상궁들은 감시자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장번 상궁들이 어두운 정각 구석에서 걸음을 멈추고 몰래 찬압의 뚜껑을 열었다 닫는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포는 거리가 멀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500m를 이동하는 동안 굳게 닫힌 찬압 안에서는 찬압의 공기와 상궁들의 뜨거운 천이 뒤엉키며 독이 반응하기 가장 완벽한 찜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이 이동의 틈을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상궁들의 동선 위에 무색무취의 독가루를 흩뿌려 두거나 찬압의 미세한 틈새로 독이 묻은 가느다란 침을 찔러 넣는 소름 돋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더욱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건 이 500m의 거리가 암살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쓰러지면 요리를 한 상궁들은 완벽한 음식을 내보냈다 주장하고 나른 상궁들은 뚜껑 한 번 열어본 적 없다며 억울해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일어난 불상사라는 그럴싸한 핑계 뒤로 진짜 살인마들은 유유히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왕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500m의 동선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죽음의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눈치채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악마 같은 반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방어막이라 굳게 믿었던 차가운 음식 자체가 암살자들이 덫을 놓은 치명적인 최후의 함정이었던 겁니다. 살려고 음식을 시켰다는데 그게 어떻게 함정이 될까요? 암살자들은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 바로 미각의 맹점을 철저하게 악용했습니다. 음식은 온도가 떨어지면 혀가 느끼는 맛의 감각 자체가 확연히 둔해집니다. 당시 암살에 쓰였던 약초 독들은 입이 비뚤어질 만큼 지독한 쓴맛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음식이 뜨거웠다면 왕이 한 숟갈만 떠먹고도 기겁하며 뱉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을 얼음장처럼 식혀버리자 혀의 미각세포가 굳어버리며 그 미세한 쓴맛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생명줄이라 여겼던 차가운 온도가 사실은 죽음의 고통을 가려주는 미각의 마취제로 쓰인 셈입니다. 진짜 통탄할 노릇은 당시 왕의 곁을 지키던 어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저나 옥체를 보존하시려면 자극적인 더운 음식은 피하시고 항상 식은 음식을 드셔야 하옵니다라며 충심을 가장한 간언을 올렸습니다. 결국 어이들마저 배후 세력과 결탁하여 독이 든 음식이 왕의 오장육부로 더 은밀히 스며들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준 겁니다. 왕의 육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매일 쌓여가는 극미량의 맹독이 장기를 갉아먹는 끔찍한 만성 중독이었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도 왕은 그저 요즘 식은 밥만 먹어서 영 기력이 없나 보다 라며 쓸쓸히 스스로를 위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의 퍼즐을 맞춰버리는 최후의 만찬 시간이 다가옵니다. 숟가락을 멈춘 왕이 기미상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정막이 흐르는 방 안. 차갑게 굳어버린 국에서는 아무런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의 입가에 서글픈 미소가 번집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자신을 에워싼 어이와 상궁들이 어떤 눈빛을 교환하는지, 왜 자신의 밥상에서만 온기가 증발해버렸는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국의 왕으로서 당장 저 역도들의 목을 쳐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이 대목에서 왕이 처했던 진짜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왕이 음식이 너무 차갑다며 분노하는 순간 배후 세력들은 독살 수법이 들통났음을 직감하게 될 터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만성 중독을 포기하고 당장 그날 밤 침전으로 시퍼런 칼을 든 자객을 보낼 것이 뻔했습니다. 살기 위해 왕은 미각을 잃어버린 무능한 노인네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뻣뻣한 식은 밥을 흔연히 씹어 삼키며 남몰래 흘렸던 눈물은 밥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매일 독약을 삼켜야만 하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왕이 숨을 거두기 직전 남겼다는 마지막 한마디는 여전히 귓가를 맴돕니다. 절대 궁 안의 그 누구도 믿지 마라. 내 눈앞에 놓인 그 화려한 밥상이 곧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자신을 옥죄던 그 차가운 지옥을 물려받을 아들을 걱정하며 왕은 끝내 편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왕의 죽음 이후 벌어집니다. 왕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밤, 왕의 식단을 기록했던 수라간 일기, 출납 명부, 사관들의 초고마저 흔적도 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식 사인은 학질이었지만 간호 일지조차 한 장 없다는 사실은 철저히 기획된 타살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태운 건 단순한 식단표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대를 이어 숨통을 조여오는 이 악마 같은 살인 게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인 위에 군림했던 왕들이 죽기 전 가장 원했던 건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 온기가 도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떠먹어 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는 더욱 끔찍합니다. 특정 약초독은 차가운 물에 녹여 섭취했을 때 며칠이 지난 뒤에야 서서히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키도록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왕을 죽인 범인은 오늘 먹은 밥이 아니라 일주일 전 삼켰던 식어버린 고깃국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록을 보면 왕이 독살로 의심되는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수라간 상궁 중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훗날 권례에서 권력을 쥐며 승승장구합니다. 도대체 그 거대한 살인극을 조종했던 진짜 몸통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훌륭한 성군이라 칭송하는 역사 속 누군가가 바로 그 살인마였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밥알을 씹으며 매일 밤 다가오는 공포와 고독을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들. 오늘 저녁 식탁에 피어오르는 따뜻한 온기를 마주하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들이마시는 이 일상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미치도록 얻고 싶었던 간절한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식탁 위의 그 음식, 과연 온전히 안전한 온기인지 장담할 수 없을 테니까요.